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그 아내 나탈리아의 신혼집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진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푸시킨의 신혼집을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림은 20세기 초 아르바트 거리를 그린 것입니다. 아르바트 거리는 15세기경부터 문헌에 등장하는데 교회, 시외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재의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무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 거리로도 유명하죠. 1층은 거의 상가가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나 아파트로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화가 키프렌스키가 그린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초상입니다. 푸시킨은 이 초상화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가장 잘생기게 그렸기 때문이겠죠. 푸시킨의 초상화 뒤의 배경은 리라를 든 음악과 시의 뮤즈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성 푸시킨을 뮤즈와 함께 그려낸 키프렌스키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에 대한 러시아인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푸시킨 앞에 붙는 수식어는 러시아의 모든 것, 시인 이상의 시인, 대시인, 러시아어의 어머니,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작, 러시아 국민문학의 창시자, 모든 것의 시작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있는 푸시킨의 동상만도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 러시아인의 푸시킨 사랑은 과히 숭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의 푸시킨 동상입니다. 개막식 때 다스타옙스키가 연설을 하였고 푸시킨을 예언자라고 칭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동상은 조각가 오페쿠신의 작품으로 1880년 개막식에는 투르게네프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찔러놓고 왼손은 뒤로 해서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의 중심을 이동한 채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으로 자유와 사랑을 노래한 푸시킨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황제마을의 기숙학교 김나지움 정원에 있는 푸시킨 동상입니다. 시상을 떠올리려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머리를 손으로 괴고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벤치 의자에는 학생모가 놓여 있죠. 청소년 푸시킨의 고민과 성장통이 느껴지는 동상입니다. 푸시킨은 대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푸시킨 대에는 이미 몰락하였기에 나중에는 작품 활동만으로 집안을 건사하고 부인의 사치를 감당해야 했던 전업 작가였습니다. 푸시킨의 친가는 12세기 이래 600년 이상의 명문 귀족 가문이었고 외가는 독일계 후손이었습니다. 조상 중 에티오피아계 혈통이 섞여 있었는데 푸시킨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을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푸시킨의 독특한 외모는 외가 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푸시킨의 외증조부 간니발은 아프리카 아비니시아의 왕자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뾰트르 대제의 양자가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외증조부의 이야기를 미안의 역사소설 뾰트르 대제의 흑인에 녹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의 아버지 때에는 이미 가문이 몰락하였고 아버지 세르게이 푸시킨은 불어를 훌륭히 구사하며 파티를 즐겼고 프랑스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푸시킨의 어머니 나제슈다 오시포브나는 아브람 페트로비치 간니발의 손녀로 아름다운 혼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푸시킨의 부모는 모두 파티와 사교계 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푸시킨은 어린 시절 프랑스인 가정교사로부터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모 아리나 로지오브나와 외할머니 마리아 간니발을 통해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민담, 민요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서구적인 것과 러시아적인 것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푸시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황제마을에 있는 귀족자녀 기숙학교인 리제이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리제이 시절 시험 때 발표한 시를 듣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젤자빈이 푸시킨을 극찬하면서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황제마을 귀족학교 시절 시낭송을 하는 푸시킨을 그린 랩빈의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귀에 손을 대고 앞으로 몸을 숙여 푸시킨의 시낭송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제르자빈입니다.
리제이 시절 푸시킨이 썼던 방과 푸시킨의 친필 원고입니다. 리제이에서 푸시킨은 평생 친구 푸신을 만나게 되죠. 학교 안에서는 음주, 음란시를 쓰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문학적 재능이 발전하고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선진사상 영향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푸시킨은 두 번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남부 유배 시절로 라입스키 장군의 도움을 받아 카프카스를 여행하면서 카프카스의 포로, 바흐치사라이의 샘 등을 저술하죠. 낭만주의 작품을 집필합니다. 그 후 푸시킨은 1824년 정부에 청원하여서 고향인 미하일롭스커예로 옮기게 되지만 이것도 사실상 유배였죠. 푸시킨은 1827년에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보리스 고드노프, 예브게니 오네긴 등을 집필합니다. 푸시킨은 길지 않은 20년의 창작 인생 동안 700여 편의 시, 민담, 단편소설, 장편소설, 희곡, 역사물, 평론, 기행문 등 기존의 모든 장르 외에도 운문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푸시킨은 장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신선한 주제를 새로운 언어로 그려냄으로써 지금까지도 러시아 독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죠. 하나의 장르에 숙달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은 푸시킨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은 그의 작가 정신을 드러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미학하고자 했다는 것은 작가로서의 그의 자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진은 아르바트 거리의 푸시킨 기념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푸시킨은 총각 파티도 치렀고 신혼살림도 함께했죠. 푸시킨이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처음 만난 것은 1828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무도회였습니다. 막 사교계에 첫 발을 내딘 아리따운 16 나탈리아에게 반한 29세의 푸시킨은 몇 개월 후인 1829년 4월에 지인을 통해 청혼합니다. 푸시킨은 지인인 베라 비아잠스카야 공작 부인에게 쓴 편지 중에서 결혼한 부인이 130번째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고 푸시킨과 곤차로바는 결국 1831년 결혼합니다. 아르바트 거리의 푸시킨 기념박물관은 1831년 3월 2일에 푸시킨이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한 후 몇 개월간 살았던 집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물관은 1972년에 개관하였습니다. 1986년 대규모 복원사업과 내부 수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죠. 박물관 안에는 예술작품과 기념물품, 푸시킨이 살았던 19세기의 가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0년 세르게이 로마노프가 발견한 중개인 서류에 따르면 1831년 1월 23일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이 저택의 2층을 6개월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2,000루블이었죠. 당시로는 모스크바 변두리 집도 살 수 있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때 저택의 주인 내외는 당시 모스크바에 창궐했던 콜레라를 피해서 아롤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31년 2월 17일 결혼식 전야에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이 집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총각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동생 레프 푸시킨, 파벨 바젬스키 공작, 시인 니콜라이 야지코프, 회상록 작가 데니스 다비도프, 철학자 이반 키리옙스키, 작곡가 알렉사이 베르스톱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푸시킨의 친필 원고입니다. 물론 깃털 펜은 그때 당시의 것은 아닙니다.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가 결혼한 발쇼이 바즈네세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택으로 돌아올 때 아르바트 거리 쪽 저택 대문에서 푸시킨의 후원자들과 친후 파빌 나쇼킨, 파빌 벼젬스키 등과 가족, 친구 부부들이 신혼부부를 맞이하였다고 하죠. 결혼식 축하는 다음 날까지 이 저택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푸시킨은 결혼 후 10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했던 외교관 알렉산드르 불가코프는 성찬이 아주 훌륭했으며 두 부부가 마치 두 마리 비둘기 같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집만 전전했던 푸시킨이 이렇게 훌륭하게 손님 접대를 할 줄 아는 것에 놀랐다라고 말했죠. 이 동상은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의 동상으로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푸시킨 신혼집 옆에 있는 것입니다. 푸시킨 동상을 부인 동상보다 6cm 작게 제작하였다고 러시아인들이 동상 제작자에게 항의했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푸시킨은 부인보다 키가 더 작았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푸시킨 부부는 이 시전집에서 3개월을 지낸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근 사르스커의 셀로로 이사했습니다. 사진은 박물관이 된 푸시킨의 집입니다. 푸시킨이 장모의 간섭을 피해 그곳으로 옮겼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푸시킨이 이사한 후 2층의 주인과 거주자들은 자주 바뀌었고 1층에는 화실, 상점, 매점 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1917년 혁명 이후 이 저택은 시립재단 관할로 넘어갔다가 1921년에는 극장으로 변신하여 몇 개월간 블라지미르 마야콥스키와 프세볼로드 메이에르홀드가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유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1년 후인 1922년 이 집은 공동주택이 되었고 1970년경에는 저택에 72명으로 구성된 33세대가 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시킨이 섰던 예전 거실은 천장이 높았기에 두 층으로 나뉘어져 사람들이 거주하였죠. 그림은 공동주택 생활을 풍자화한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사생활이 보호되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공동주택의 부엌 겸 공동공간입니다. 한국의 샤워하우스나 고시원 등을 떠올리면 되지만 주거 환경은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러시아 연방 내각 명령으로 푸시킨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2년 후 이 저택은 국가기념물 목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박물관 건립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대규모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1985년까지 계속됩니다. 박물관이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의 결혼 150주년 기념일이었던 1986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와 이 집에서 신혼의 단꿈에 빠졌던 푸시킨의 생애와 그 작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차례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